자, 범인을 검거했는데 좀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밤 있었던 일이죠. 평택에 있는 해군 이함대 사령관에서 발견된 그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가 누구냐, 뭐 이런 논란. 근데 이제 군 당국이 뭐 범인도 뭐 조작해내고 뭐 시끄러웠죠.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먼저 이 수상한 침입자의 정체가 일단 조사 결과 밝혀진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진범이 잡혔는데요. 경계 근무를 서던 그 사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이제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발각이 되니까 두려운 마음에 도주했던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쉬쉬하던 군, 결국에 장관 귀에까지 소식이 들어갔고요. 또 정경두 장관은 군 수사단을 급파해서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현장 조사단은 부대 내의 CCTV 영상 등을 조사하면서 현장 조사 하루 만에 진범을 붙잡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을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인사가 늦었죠? 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 지금 설명 들었고요.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네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민지 기자가 지금 설명한 대로 평택 이함대에서 있었던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는 이제 부대 내 사병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조 부장, 네. 그 그래픽 화면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보시죠. 이게요, 지난 4일 밤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난 4일 밤 있었고, 12일까지는 8일 동안이나 검거하지 못했던 저 범인을 국방부 조사단이 파견되자마자 채 하루도 안 돼서 검거가 된 거예요. 저 조사를 도대체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군요. 군에서는 믿어달라고 하겠지만 예. 이 신빙성이라는 것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관성이 한번 흔들리면 신뢰라든지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좀 군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 수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CCTV 이야기가 나왔는데 CCTV만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금방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북한 목선 사건 이후에 2주일 만에 사건입니다. 그때 사건 핵심은 보고 은폐 조작 의혹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2주일 만에 또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병장이 일종의 뒤집어 썼다가 예.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거짓 자백이라는 게 드러난 다음에 그리고 국방부 수사단이 파견이 됐는데 하루 만에 범인이 검거됐다? 예. 네, 실체적 진실을 떠나서 굉장히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예.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방부에서는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한 모양인데요. 예, 듣고 오시죠. 만약에 조사본부가 투입 안 됐으면은 해군 헌병단에서 그 용의자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시간이 경과하면 잡을 수 있었다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지만 당시의 수사 우선순위나 또 이함대 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인력이 극히 제한됩니다. 약 5명 정도 수준이라 시간은 좀 더 걸렸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복원 이번 이 조사를 총괄했던 조사본부 수사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국방부는 해군 이함대 사령부 수사 인력 5명 정도 수준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 변호사 보시기에는 오늘 군의 저 설명 좀 수사 인력이 부족해서 좀 수사가 좀 오래 걸렸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예요. 만에 하나 이 조사가 뭐 이게 조사단이 파견이 안 되고 해군 이함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했으면 수사 인력이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인을 밝혀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게 설명이거든요.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가죠. 우선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좀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초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초소 동선을 따라가지고 외부에서 침입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 이동을 한 것인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각 초소에 있었던 통제 인원, 불상자, 성명 불상자가 들어왔는지 여부만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부 사람이 움직인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예. 또 그다음에 지금 원래 이제 근무지를 이탈했다라고 하는 이 상병이 그 인상착의를 이야기를 하면
소총을 좀 놓고 가고 음. 소총만 놓고 가고 탄티와 탄모, 이 방탄모는 그대로 착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다라고 한다면 초소에 있었던 이 병사가 암고를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육성, 소리가 전달된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소리가 전달된 정도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눈으로 어떤 상태,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식별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 저것은 뭐 수사를 아무리 예. 하지 않은, 뭐 수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예. 수사단장의 저 말을 좀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실은 이번 이 해군 이함대 사건은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 기자회견 폭로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내용인데요. 오늘 김종노 의원은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급기야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진범을 잡았다는 걸 믿느냐. 국민들이 다수가 뭐 100%는 아니지만 다수가 불신을 해요. 그게 바로 은폐와 축소와 왜곡이 그까지 전부 조사해가지고 덮으려고만 하고 이 합참의장 도우는데 그냥 조직이 다 도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대 내 이제 사병이 범인으로 검거가 됐지만 김중로 의원은 지금 저 국민들이 어떻게 저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냐 이제 어떻게 보면 군 당국이 조사를 하면 우리 국민들은 군 당국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것이니까 믿어야 하는데 상황이 이쯤 되니까 글쎄 저 조사 결과가 맞을까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중로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군이 국민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합참의장 보호하는 데 온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 사태가 왜 심각하냐면은요. 물론 동해 이함대 사령부도 중요합니다만 예. 서해 이함대 사령부, 평택 이함대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도발이 가장 많은 곳이고 그리고 경계가 굉장히 어려운 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엄하게 기강을 유지하고 정말 물샐 틈 없이 경계를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고동 수상자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예. 허위로 다수를 시키고 그리고 사건이 종료가 된 다음에도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김중로 의원이 기자회견 하려고 그러니까 그 20분 전에 발표하고 미리 발표해버리고. 그래서 김중로 의원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과연 앞으로 군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해도 믿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진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자, 뭐니 군이 뭐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인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자, 또 하나 이번 사건을 바라봄에 있어서 충격적인 것은 그 부대 장교 소령입니다. 계급이 소령. 이 소령의 장교가 이번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병 하나를 범인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범인으로 아무 상관없는 장병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근데 김민지 기자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좀 알려졌죠? 네, 허위 자백을 받아내게 된 과정도 좀 황당합니다. 말씀하셨지만 한 소령이요. 그날 근무가 없던 사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스스로 총대를 매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 병장을 지목해서 한번 해볼래? 라고 권유를 하자 병장이 알겠다고 대답한 뒤에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건데요. 병장은 이함내 헌병대대 조사에서는 담배를 피우다가 그 탄약교 경계병이 수화를 하자 놀라서 생활관 뒤쪽으로 뛰어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요. 이 거짓말은 헌병대대가 9일 오전에 CCTV 분석에 나서면서 허위 자백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군을 바라봄에 있어서 신뢰가 추락했다. 이 군 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김 변호사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마 본인이 그 범인으로 실제로 된 이 장병, 이 사병은 말년 병장이랍니다.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는 병사인데 소령이라는 장교가 야, 너 이제 전역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가 총대를 매면 우리 부대원들 모두가 편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애꿎은 사람 하나를 범인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군에서? 너무나 황당하죠. 저 A 병장이 아무리 말년 병장이라고 해서 과연 저걸 하고 싶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소령이 어떻게 보면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허위 자백을 시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허위 자백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뭐 담배를 피우다가 이 경계병이 발견해가지고 갑자기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생활관 뒤쪽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건데
수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 병사라고 하더라도 예. 저 말을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하. 아니 지금 말년 병장이 경계병이 암고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과연 놀라서 도망간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예. 만약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때 암고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소위 말하는 이 군대의 어떤 생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짬밥을 가지고 있는 게 병장인데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저런 진술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데 예. 이 수사관의 진술은 그런 것을 그냥 거지것대로 믿었다라고 해서 과연 이 수사 자체가 군대의 어떤 책임을 그냥 면피해주기 위한 예. 그런 어떤 형식적인 수사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경계병이 처음에 음료수를 먹기 위해서 생활관에 있는 자판기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근무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데 2등병도 아닌 예. 이 상병 정도 되는 계급에 있는 이 병사가 음료수를 먹기 위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기강회의가 너무나 심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표부장 말씀. 저는 이게 심각한 게요.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기의 문제. 시기의 문제. 시기. 예, 왜냐면은 이게 지금 4일날 밤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야당 의원에 의해서 아마 감춰졌을 수도 있는 문제가 8일 뒤에 공개가 됐어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발생 시간은 4일 밤입니다. 예. 이 4일 밤은요, 이 일함대에서의 북한 목선 보고 은폐 조작 의혹이 벌어진 지 2주 뒤에요. 그런데 보고 은폐 조작 의혹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통째로 조작을 했어요. 하하. 그러니까 해군 일함대에서 있었던 보고 은폐 조작 의혹 사건을 보더라도 전혀 군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문제입니다. 네. 왜 이런 분위기가 만연을 했느냐? 국방부 장관이요. 조작을 했어. 보고도 꾸몄는데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았어요. 예. 기자들에게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군에서는 이렇게 국민을 속여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굳어진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예. 말씀에 한 말씀 더 붙이면은요, 그거를 그냥 그 국방부 장관이 덮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나중에 확인된 내용은 뭐냐면 삼척 사건에서 네. 그 공보실장이 보도 지침을 쭉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한테 사전에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됐어 하고 발표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앞으로 군에서 사고 터지면 국방부 장관이 축소해서 얘기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오다가 내려간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아하, 예. 그래서 저분에 대한 해임권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글쎄요, 이게 점입 가경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이번 사건을 폭로한 바른미래당의 김중로 의원이 저희 방송 직전에 무언가를 또 하나 공개했습니다. 김중로 의원실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와 아마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 같은데요. 이 파장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녹취 내용입니다. 김중로 의원실에서 공개한 것이니까요. 잠깐 듣고 오시죠. 7월 5일? 그럴 거예요. 그날 밤이 아니고 거의 한 4시, 5시 좀 됐을 거예요. 근데 저희 부장님한테 먼저 연락을 받고 이제 있을 거냐 이래갖고 그렇다 해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헌병한테 연락이 와갖고 5시 넘어서 헌병도 이제 수사과 가서 진술하고 이렇게 했었죠. 자, 이 녹취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녹취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4일 저녁 10시경에 이번 침입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오리발 하나가 발견이 됐었잖아요. 그게 간첩 것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오리발이 발견된 시간은 사건이 있은 2시간 30분이 지난 5일 새벽 0시 30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은 대공 용의점이 없습니다라고 결론 내린 시간은 사건 발생 3시간이 채 안 된 0시 50분경이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 녹취는 누구냐면 오리발이 담긴 가방의 주인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이 가방 주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군에서 새벽 4, 5시쯤에 나한테 전화가 와서 조사하자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공 혐의 없음을 결론 내리기 위해선 저 군 당국이 오리발 주인하고 다 조사를 거친 이후에 대공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이미 저 조사하기 수시간 전에 대공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조사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함대 사령부는 왜 중요하냐면 북한 간첩의 침투가 가장 많은 곳이고 예. 그리고 북한군의 도발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듯이 대공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오리발을 확인하지도 않고 혐의 없어 이렇게 발표하고 예. 사후적으로 그 수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되면 앞으로 소위 이함대 사령부가 가난하는 서해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간첩이 들어오는지 배가 들어오는지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 예.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 변호사 이게 네. 이번 사건은 뭐 지금 병사 하나를 애꿎은 병사 하나를 뭐 허위 자백을 통해서 범인까지도 만들었다는 그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시끄러운 상황에서 또다시 지금 이런 지금 의혹까지 불거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 해군 이함대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의혹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가 문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예.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상병이 처음에 근무지를 누가 이탈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탈한 뒤에 수사가 제대로만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대공 혐의와 관련된 부분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허위로 어떻게 보면 지금 수사를 해서 허위 보고를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각각의 어떤 단계마다 군인들이 해야 될 어떤 책임과 역할이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예. 이거는 지금 뭐 해군 참모총장 대장부터 해서 이 말단의 병사까지 어느 누구 하나 군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어떤 기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군 기강의 해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에는 왜 이렇게 군이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군대는 어떻게 쇄신해야 되는가 과연 지금 국방부 장관 한 명을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 군대가 기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 부장. 네, 저는요, 우선 4일날 밤 10시경에 발생을 했는데 3시간도 안 돼서 대공 용의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론을 내렸. 그리고 김종로 의원이 제보를 받은 시점은 대공 용의점 없다고 발표한 뒤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수사가 안 됐다는 거죠. 대공 용의점이 없다에 집착하는 것.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일단 하는 것이 정부에게 유리할 거다라고 군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군 기강이라는 것이 과연 있긴 한 것인지 왜 이렇게 군이 북한과 우리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예. 두 번째는 과연 김중로 의원이라는 군 출신 야당 의원이 없었을 경우에 이번 사건이 공개가 됐을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정태근 전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군 이함대에서 천안함 폭침 예.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해상은 NLL이 동해는 단조롭지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예. 과연 이런 군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정말 이런 군을 믿고 우리가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는가? 그런 사안이고요. 예. 이 오리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96년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현장 기자였는데 이때 발견됐던 게 오리발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침투를 했느냐를 알 수 있는 어떤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야 그런데 된다. 이런 거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3시간도 안 돼서 대공 용의점 없다라고 하고 덮으려 했다. 정말 야당 의원 한 사람 없었다면 이 사건이 어디로 갔을까? 군의 기강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납득이 좀 안 된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년 병장에게 허위 자백을 제안한, 때로는 강요한 그 A 소령 있지 않습니까? 소령, 장교. 지난 5일, 그러니까 4일날 밤에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날 5일 새벽에 아까 그 A 소령이 내부반에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말년 병장한테 네가 총대를 매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헌병이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근데 조사했더니만 이 허위 자백의 전모가 드러난 거예요. 헌병이 좀 CCTV 돌려보고 하니까 금방 확인이 된 겁니다. 9일날. 그런데 이 A 소령이 저렇게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때로는 강요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정작 그 소령이 업무에서 배제된 건 9일날 확인이 됐는데 사흘 정도가 지난 12일날이나 돼서야 업무에서 배제가 됐다는 겁니다. 정 의원님 이 부분도 좀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건 시작부터 지금 진행되는 것까지 납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과연 수사 발표를 우리가 믿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문제하고 별개로 예. 삼척 목선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번 사건도 국정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아, 국조가 필요하다? 예. 예. 민주당에서 그걸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삼척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 합동 조사를 하다가 발표는 또 국무조정실 가서 해요.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에 있는 사람이 경고받았는데 도대체 뭔 이유로 공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정권 또는 어느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 삼척 사건, 이번 사건 반드시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이제 평택 해군 이함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수장은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그죠? 포스타죠. 대장입니다. 대장 별 4개인데요. 보시죠. 그런데 이 해군 대장의 뭐 내로남불이라는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만 이 심승섭이라는 해군 참모총장이 이번 사건이 4일 날 있었죠. 7월 4일. 근데 지난 5일에 덕적도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소한 것도 반드시 확인하고 적시에 보고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인 심승섭 총장은 이 헌병의 허위 자백이 다 이게 확인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적시에 보고하라던 해군 참모총장은 이 중대한 사건을 상부자인 장관하고 의장한테는 또 보고 안 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체적 부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예. 4일날 밤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5일날 갑자기 말년병장 하나가 허위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허위 자백이라는 게 밝혀진 게 9일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9일날 해군 참모총장에게 사실이 뭐라고 보고가 돼요. 근데 해군 참모총장이 그 위로 있는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김중로 의원의 전화를 받고 11일 날 사건을 알게 됐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12일에서야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휘부가 통째로 나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이렇게 뭉개도 된다. 이것이 지금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다 전부 다 경질 라인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 변호사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보고를 받는 사람, 보고를 하는 사람 모두 다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해군 참모총장이 이 합참에 이 작전 본부장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작전 2차장이죠. 작전 2차장에게 유선으로만 보고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 유선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논의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네. 결국 이 작전 2차장이 작전 본부장하고 작전 부장에게만 연락을 하고 합참 의장에게는 또 보고를 안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해군 참모총장은 적어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합참에는 유선으로 통보를 했는데 예. 또 합참 단계에서 합참의장한테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게 뭐 작전 상황이 아니고 대공형 입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지금 경계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군의 어떤 수사를 사실 어떻게 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어떤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하게 다뤄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합참의 유선상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 합참의 작전 2차장뿐만 아니라 작전과장, 작전부장도 역시 합참의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정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 평택 이함대 이 논란과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정치권에서 뭐 또 공방이 하나 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군 기강회의 문제는 수차례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야당에서는 이런 것들이 심각성을 주장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면서 동시에 여당에서는요,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준비해봤습니다. 2005년 이후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또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군 합동조사로 사건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이미 마쳤습니다. 비슷한 사안인 노크 기순 때는 사단장의 보직 해임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군단장급 보직 해임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국방수장까지 해임시키고자 요구하는 것은 순전히 정쟁을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이 표결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너무 강고해서 사실 계속해서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동의하지 않는 집권 여당은 도대체 제정신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야당이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동시에 국회의원과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5분에 양당이 함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 달라는 건의안을 국회의원과에 제출했습니다. 예, 해임 건의안을 이제 제출한 건데요. 자, 조 부장, 일단 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건의안을 낸 것이고, 여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참 답답한 게요. 예. 저도 뭐 무슨 사안만 터지면 누구 물러나라 여기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네. 이번 사건이 갖는 무게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요. 지난달에 있었던 북한 목선 사건이라든지 2012년에 노크 귀순 때는 일정 부분 보고가 은폐고되고 조작이 된 게 문제였다면 예. 이번에는 통째로 조작이 됐어요. 아하. 가짜 범인을 만들어낼 정도고 가짜 범인을 만들어내놓고도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군이에요. 그리고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때였죠. 2012년 10월에 노크 귀순 사태가 터졌을 때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외쳤던 야당 의원이 야당 민주당의 이인영 의원. 아, 이인영 원내대표다. 네, 기사 찾다 보면 다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인영 의원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참 아쉽고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은 일부가 아니라 통째로 조작된 정말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정 의원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해임 건의안이라는 게 이제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재적 의원 아마 과반 찬성으로 전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똘똘 뭉쳐갖고 야당이 설사 저게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말 그대로 해임 건의잖아요.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반드시 그거를 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 재원회 이후로 국무위원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 6번 있었습니다. 6번. 예. 그런데 5번은 모두 사퇴하거나 해임이 됐고 2016년도에 여소야대가 되면서 김재수 농림수산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본회의에 가결됐는데 통과가 됐는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그 폐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 가결이 됐는데 거부한다. 예.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처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장관한테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명백하게 장관과 합참의장이 삼척권에서 축소 은폐에 관여를 했어요. 예. 그 파장이 지금 전군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은 스스로가 사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진 사퇴해야 그래서 이 된다. 문제 가지고 오늘 국회에서 네. 해임 결의안이 제출되면 24시간 이후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72시간 내에. 그래서 본회의를 2번 하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국방을 정말 책임져야 되는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정쟁이라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예. 김 변호사 말씀 짧게 듣죠. 네, 워낙 이 사안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건의하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국회가 워낙 6개월 동안 놀다가 어렵게 지금 임시회의가 열린 상황이고 또 추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특히나 지금 예상치 못하게 돌발적으로 일본에서 이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무역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한시라도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불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또 야당이 이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이렇게 조건으로 거는 건 좀 좋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예. 이미 지금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안보 라인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한 상황이고 다음 개각 상황에서 이 국방부 장관을 배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적절한 어떤 문제 제기는 좋지만 이거를 또 추경이라든가 국회의 본회의와 연계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주 국회에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를 검토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쟁을 하는 겁니까? 여당 원내대표나 여당도요,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국가 안보라는 큰 틀에서 놓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